2층 주택인데요. 야외 수전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드릴을 건식코어 드릴, 건식코아 드릴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드릴을 45도 정도로 기울여 가지고 길을 낸 다음에 다시 90도로 세워서 타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다다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라인딩, 갈아내는 방식으로 벽을 갈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타공을 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하시면은 이 안쪽과 바깥쪽의 그 높이 차 때문에 어딜 뚫어야 할지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방 내부에서 한 400mm 정도 되는, 300mm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 비트로 안에서 밖으로 먼저 뚫어 줍니다. 그럼 밖에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밖에 표시된 데 기준으로 저렇게 뚫게 됩니다. 일반 건식 코어 비트는 가운데 센터 드릴 비트가 없어요. 근데 저기 잘 보시면 뾰족한 비트가 하나 나와 있죠. 저렇게 옵션을 장착해서 센터 드릴 비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미 타공됐기 때문에 저 센터 드릴 비트와 일치해서 구멍을 수월하게 뚫을 수 있겠습니다. 자, 구멍이 생각보다 잘 뚫렸네요. 25mm로 타공했는데요. 건식 코어 비트는 25mm부터 판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끼워 놨는데 핍이 보온재 씌워진 게 잘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안쪽 내부에 있는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밑에 저렇게 T 소켓을 이용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저렇게 임시로 돌려주고 몽키나 스패너로 세게 꽉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저 왼손에 들고 있는 기역자 엘보를 엘보 어댑터라고 합니다. PB와 슬리브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되게 편해요. 저런 거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좁은 공간 엘보 작업을 할 때 되게 편하세요. 다시 야외 쪽 작업인데요. 수전 고정대를 장착하기 위해서 현재 구멍 위치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수전 고정대는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구멍을 타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1개, 1개, 2개, 2개씩 박을 수도 있는데 미관상 총 8개를 타공했습니다. 옆에 손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 높이 해야 할지 미리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높이인지 중간 높이인지 아니면 저 아래 높이인지 이걸 여쭤보시면 좋을 텐데 여기는 허리가 좀 더 아프지 않도록 높은 곳에 설치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5mm 드릴 비트로 3.5mm 타공했고요. 피스는 일본의 논프라 피스를 사용했습니다. 칼블록하고 좀 차이점은 이 피스는 그냥 박으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시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박는다고 해서 이게 야무지게 박혀지지 않습니다. 광고에 의하면 칼블록보다 6배의 어떤 강도를 지닌다고 하는데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쑤시개를 미리 박고 논프라 피스를 박았습니다. 논프라 피스 박을 때는 뭐 10.8V, 12V 임팩트 드릴이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50mm 정도 이 벽돌 외측에서 50mm 정도 나오게 한 후에 PB 절단 가위로 절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27mm 정도 PB에 표시한 후에 퐁퐁을 뿌리고요. 엘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수전 고정대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다 엘보를 끼우실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PB가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고정하는 데가 없죠. 그래서 저 벤치 같이 생긴 걸 이제 바이스 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PB 전용 바이스 플라이어입니다. 일반 바이스 플라이어는 이빨이 있는데요. 이 PB 전용 바이스 플라이어는 이빨이 없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PB 파이프가 손상 없이 저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인 다음에 꽉 엘보를 꽉 이렇게 누르려고 해도 잘 끼워지지가 않죠.
예, 꽉 조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끼워줬었나요? 이거 영상에 보시면 이제 옆에 손님이 한 번 더 꽉 끼워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생략이 됐네요. 그 잘 보시면 영상에 지금 허점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악플이 엄청 달릴 텐데요. 보시면 슬리브라는 어떤 그 끼움 자재를 끼우지 않고 PB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제 영상 모든 공정에 PB에 그 슬리브라는 걸 끼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는 몰랐습니다. 날씨도 덥고 이날 잠시 후에 잠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날씨가 습하고 엄청 더웠습니다. 잘 보시면 엘보에 PB에 여기서 손님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네요. 그래서 이제 끼우시고 PB에 슬리브가 지금 장착되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슬리브라는 것은 미리 PB에 끼워 놓음으로써 나중에 PB 파이프의 변형을 방지해서 누수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정에 슬리브가 끼워져 있지 않아서 사실 이날 오후에 작업하고요. 5시 정도인가요? 4시 정도인가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다 빼내고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물이라는 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보통 흔히 하는 말로 나물나라 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중에 데미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수전에 수도꼭지를 수전이라고 언제부턴가 부르더라고요. 일반인들조차도 수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수도꼭지가 편할 수도 있는데 수전 또는 수도꼭지라고 합니다. 일반 테프론이 아니라 잘 보시면 빨간 통에 담긴 실같이 생긴 걸 감고 있는데요. 록타이트라는 회사의 록타이트 55라는 제품입니다. 테프론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5A 기준으로 8번 감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몇 번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거 8번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6번에서 8번이거든요 15A 기준으로. 이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한 10바퀴 정도 현재 감고 있습니다. 랜덤한 형식으로 지그재그 나선형을 따라서 이렇게 감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그재그로 감거나 랜덤한 형식으로 감으면 조금 나중에 누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나사산을 따라서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그게 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는 50mm 보온젤을 씌웠습니다. 50mm 보온젤 씌웠는데요. 보온젤 씌운 다음에 절연 테이프로 감아도 되고 보통 케이블 타이로 감습니다. 보시면은 케이블 타이 작은 걸 2개를 이어서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제가 사무실에 긴 케이블 타이를 놓고 와서 작은 거 2개로 이을 수 있는데, 작은 거 2개와 긴 거 하나의 차이점은요, 작은 거 2개를 하시면 왠지 옆에 손님이 보고 계시는데 좀 없어 보입니다. 2개로 하시면은 이제 집에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2개를 잇는다든지 그러시면은 좀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긴 거 하나를 시공하시는 게 좋고, 강도 면에서도 얇은 거 2개를 잇는 것보다 긴 거 한 개를 잇는 게 강도 면에서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나 3개 잇는 것은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슬리브를 빠뜨렸다고 했죠. 오후에 다시 갈 때는 긴 케이블 타이를 들고 가서 다시 시공해 드렸습니다. 슬리브 잊지 마세요. 이거 기억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러면 현장에서 사무실 들어가서 불과 1시간 2시간 만에 빵 터져 가지고, 여기는 외부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안쪽에 있는 싱크대 주위에서 누수가 나면 여기는 1층이라서 지하층은 없겠지만 거실에 온통 물난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네요. 슬리브 잊지 마시고요. 저처럼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블타이 자를 때는 저렇게 날아가는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가시면 날아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